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학기 동안 여러분들이랑 같이 과제연구 수업을 하게 된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환경이 좀 다르죠? 항상 선생님이 이제 태블릿으로만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좀 밖에서 이번에는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선생님이 질문을 좀 받았어요. 물론 시간이 없어가지고 2학년 2반 대상으로 질문을 좀 받았고요. 과제 연구에 대한 궁금증을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연구는 뭐 하는 수업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과제 연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서 보고서를 쓰는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실제로 그 활동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생님이 탁 해봐.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해내진 못하더라고요. 주제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고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학자로서 가져야 될 역량이나 혹은 탐구 방법 혹은 윤리의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활동을 통해서 배울 거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게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죠. 그건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부분, 피드백이나 이런 건 해줄 수 있지만 선생님이 완벽히 도와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역량을 다져 나간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보고서를 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두 번째는 교과서는 필요한가요? 라고 하는데 교과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역량이나 탐구 방법이나 혹은 윤리의식 이런 거를 함양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종의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를 향상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으로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는 딱히 필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은 마음과 나설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많이 배우겠다는 그런 의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교과서는 없고요. 노트가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역량이나 탐구 방법 이런 것들을 함양시키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 전체 다 평가를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과정형 평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객관식, 주관식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표현한 거, 스케치한 거 그런 것들 다 평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부담스럽겠죠? 일주일에 2번 들었는데 매번 수행평가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활동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과제연구라는 수업은 9등급까지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A, B, C 성취평가제예요. 여러분들 음악이나 미술, 체육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일정한 기준만 넘어서면 A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잘하면 모두 다 A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절대평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도 좀 부담스럽죠. 매일매일 수행평가를 한다는 게. 그래서 수업을 할 때 하는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맞고 틀리고로 채점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은 맞아, 이 생각은 틀려 이렇게 절대 채점하지 않아요. 선생님 나중에 이제 수업에 어떤 거 할 건지 보여줄 건데요. 그걸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이 향상됐는지, 어떤 역량이 키워나갔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꼭 답이 정해져 있는 활동이 아닙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는 보고서를 쓰긴 쓰는데 팀으로 하나요? 코로나의 시즌인데 팀으로 하나요? 그리고 물화생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주제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렇게 선생님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 팀으로 계획 중이에요. 보고서를 쓴다는 게 개인적으로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학생은 있다고 보지 않아요. 물론 학교를 벗어나서 사회로 나가면 다른 팀원들이랑 같이 프로젝트 하는 활동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팀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코로나 그거에 맞게 개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주제는 뭐든 상관없어요. 물화생지 중에 뭐든 여러분들이 선택해도 되고요. 물화생지 꼭
정하진 않아도 돼요. 과학과 관련 있는 내용이면 다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학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음악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영어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다른 것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메인은 과학이어야 된다. 과학 과제 연구이기 때문에 과학 역량을 사용해야 되고요. 과학 탐구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을 주제로 보고서를 쓰는 활동을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 질문한 거는 평가 방법과 하는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한 활동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학자들의 기본 탐구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과학자들의 연구 방법. 세 번째는 과학자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 네 번째는 과학 과제 연구의 실제.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미리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준비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의미가 없겠죠. 수업 시간에 같이 하면서 그렇게 배우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활동을 하면서 매일매일 선생님이 여러분들 활동 내용을 검사할 거기 때문에 미리 생각은 해올 수 있으나 미리 적어올 수는 없어요. 네. 첫 번째 과학자들의 기본 탐구 능력을 먼저 할 건데요. 그거는 과학자들이라면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과학자들의 기본 탐구 능력, 두 번째는 통합 탐구 능력이라고 있는데요. 기본 탐구 능력은 이제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통합적 과학 능력은 문제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변환, 결론 도출, 일반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개, 6개, 총 11개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데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분절해서 배우진 않습니다. 통합해가지고요. 이 한 활동에 다른 것들 막 여러 개, 3개, 4개 이렇게 통합돼서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학자들의 연구 방법입니다. 과학자들도 연구를 무작정 마음대로 하진 않고요. 그 연구 방법이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귀납적 연구 방법이나 혹은 가설 연역적 연구 방법 이런 거는 생명과학 1 할 때도 배울 건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할 거고요. 물론 아까 초반에 말한 것처럼 지식을 배우진 않아요. 귀납적 연구 방법은 이런 거다. 이걸 외워야 돼.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귀납이구나. 이게 가설 연역이구나. 이런 것 이렇게 체득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과학자들이 갖추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윤리의식이에요. 연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유혹에 빠지기 시작해요. 뭐 자료가 이렇게 막 그래프가 이렇게 나는 이제 상승될 거라고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갑자기 조금 하강했다가 다시 상승해요. 그럼 이 조금 이것만 없다면 완벽하게 상승하는 그래프인데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아, 과학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빼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은 과학자들의 윤리의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몸으로 좀 체득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과학자들로서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인가, 윤리의식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역시 활동을 통해서 같이 알아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과학 과제 연구의 실제입니다. 이 네 번째 과정에서 이제 1, 2, 3번을 통해서 배운 거를 네 번째 이제 쏟아 부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고서를 작성을 할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주제든 상관없는데 과학과 관련된 주제면 어떤 것들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같이 해결을 해봤고요. 평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평가 방법. 네, 그 평가 방법은 이제 옆에 띄워져 있죠. 이거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개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등교하는 날 여러분들 반에 이제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들 아까 말한 그 노트를 이제 활동을 하면서 기록해둔 그 노트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보고서 작성 능력도 역시 평가를 할 거고요. 발표 능력도 평가를 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이길 필요는 없어요. 그 특정 어느 기준만 넘어서면 여러분들 모두 다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밑에 활동하는 것들도 다 적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거를 활동할 것인가 다 적혀 있는데요. 물론 아직 구상중인 것도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방학 내내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직 이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완벽히 이제 수업을 구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채워지는 대로 빨리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 보면 이제 평가 방법에 이제 뭐 채점 기준은 수행평가 척도로 척도표에 제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계약하는 날 선생님이 모두 다 공개를 할 겁니다. 됐죠?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끝내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첫날이니까 유튜브에서 영상을 일단 하나 봐야 돼요. 유튜브에서 교육 패러다임 대기획 공부의 재구성 2부 한 학기 동안 PBL 수업을 해보다 라고 해서 13분 11초짜리 수업이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변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수업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공개한 평가 기준 있죠. 이거 말고 선생님의 수업 지도안이 있는데요. 이 여러분들이랑 2학기 동안 전체적으로 할 수업의 형식은 PBL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지금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조금 더 과학자의 모습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선생님이 이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요. 그 BQ라고 해서 빅 퀘스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 수업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아까 선생님 말한 그 노트 있죠? 노트 첫 페이지에 제일 위에다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크게 적고요. 그 밑에 여러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을 먼저 적고 답을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됩니다. 선생님 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생각이겠죠? 이거에 대한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리엔테이션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됐죠? 그 노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노트는 그 일반적인 노트를 하나 사면 되고요. 노트 이제 제목은 어떻게 적혀 있냐면, 제목은 뭐죠? 미안. 제목은 땡땡땡땡 PBL 포트폴리오 노트라고 적으면 돼요. 근데 땡땡땡땡은 여러분들이 적고 싶은 걸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성장하는 PBL 포트폴리오 노트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발전할 수 있는 PBL 포트폴리오 노트 이런 거 해도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게 좀 싫다 그러면 다운이의 PBL 포트폴리오 노트 이런 거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앞에는 블랭크, 여러분들이 채우고 싶은 단어를 넣으면 되고요. 땡땡땡땡 네 글자일 필요도 없어요. 일단 땡땡땡땡 PBL 포트폴리오 노트라고 제목을 적고요. 넘기고 이제 첫 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 위에다가 적으면 되겠죠. 오리엔테이션 적고요. 아까 선생님 적은 BQ 질문 두 가지를 적고 영상을 본 뒤에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다 평가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적어 오면 됩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